2022년 8월 16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물론 어제가 월요일이었지만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어제는 휴일이었고, 보시다시피 일산은 구름이 조금 꼈지만 맑습니다. 이번 한 주 비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 동영상하고 팟캐스트를 올리는 이유는 어제 인하대 사망 사건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예측한 처음에 추정한 바와 아마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동영상 팟캐스트를 올립니다. 경찰에서는 강간치사, 그러니까 준강간치사죠. 왜 준자가 붙었냐면은 일종의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만취 0.191 정도니까 실제로는 세미코마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피해자한테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준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찰에서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느냐. 사실 그때도 현장에서 이 사다리차 같은 걸 놓고, 사다리차라고나 좀 높이를 올리는 리프트차 같은 걸 놓고 창문 틀에 대한 여러 이 증거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 그 뒤에 이 범인이 쓰러진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피해자의 곁에 40에서 50초 동안 머무른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경찰이 알았느냐? 알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각도에 그 블랙박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주차된 차에 블랙박스를 싹 다 두졌겠죠. 사실 그건 경찰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고 그 블랙박스 내에서 범인이 피해자 주변에서 40초나 머무른 부분을 희미하지만 확인했을 수 있다. 어둡고 그렇지만은 형체가 있으니까, 그래, 그건 확인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인죄로 의율하지 않은 건 왜냐? 분명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쓰러진 걸 놓고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경찰이 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한, 그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 그 관련된 경찰은 무능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2층, 3층 사이에 피해자가 손을 댄,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뛰어내렸다고 하면은 창틀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손을 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흔적이 당연히 남겠죠. 장갑을 끼지 않았으니까 손으로 창틀을 잡고 한쪽으로 잡고 양쪽으로 잡고 그 위에 뭐 발을 올려 갖고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수그린 다음에 뛰어내리거나 여러 가지 그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없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휘청해서 몸에 기대 갖고 그냥 사고로 떨어질 수 있냐? 근데 사실은 바닥부터 창틀까지는 106m, 106m에서 폭은 24cm. 그러면 인체가 이렇게 접혀진다고 봤을 때 100 한 30 정도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150.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냥 접혀진다고 해도 신체가 기껏해야 머리 정도? 근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흔적은 남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역으로 추산하면은 제가 이제 꾸준히 주장해온 바죠. 흔적이 없다. 근데 떨어졌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범인놈이 말 그대로 작정하고 던진 거 아니냐. 물론 뭐 그 사건 이후에 청소하는 사람이 지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청소원들의 진술이라든가 흔적으로서는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이 범인이 실제로 이 150 좀 넘는 이 피해자를 안아갖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그냥 던질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경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건 실험을 하건 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냐. 여러 가지 그걸 증거를 확인하고도 흔히 말하는 자신에 의한 자기가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추락해서 죽게 되는 이걸로 송치했다는 거는 이건 경찰, 그걸 수사했던 경찰 애들이 심각한 무능이거나 이건 수사를 대충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검찰이 주장한 중간간 살인죄로 의율하는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정빈 가천대 석좌 교수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창문까지, 바닥에 창문까지 높이 106cm, 벽 두께 24, 근데 손에는 벽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 이거는 경찰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곁에 40-50초간 머물렀던 거, 그 블랙박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준강간치사로 송치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이상하다. 자, 재구성을 다시 해보자. 제가 이제 몇 번 하죠. 매번 구성을 해서 방송을 했었죠. 범인이 술에 취한 여학생을 끌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여학생은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이 범인놈이 자기 카메라를 어디에 거치해 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르면서 그 찍으려고 했죠.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장소가 옮겨졌어요. 약간 그건 아마도 피해자가 뭐 여러 가지 그 술은 마시고 정신 없는 상태라도 이렇게 좀 반항을 했거나 그럴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녹음은 됐는데 그 장면이 안 찍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옷이 벗겨진 상태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경찰의 추정은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추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그 증거상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 어딘가부터 경찰의 추정이라면 도망간, 이동한 어떤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동한 어떤 발자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동한 흔적은 찾았느냐? 만약에 그 건물에 사람이 새벽 아침이니까 거의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시체가 발견되고 그랬으면은 당연하게도 현장을 감식했을 텐데 그 부분이 감식이 됐느냐? 맨발이라고 하면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상태는 지금은 거의 맨발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범죄를 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럼 맨발인데도 이동한 경로에 대한 감식이 없었다. 뭐 했네 도대체? 그럼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얘는, 즉 이 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찍고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애초에 창문 밖으로 던질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그걸 찍고 바로 창문 밖으로 던지고 그 바깥에 나가서 이 피해자의 어떤 거기서 무엇인가를 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일정 정도 이 피해자한테 어떤 행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40초 정도면 긴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40초를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세어보세요. 40을 하나 둘 셋. 그거를 쓰러진 피해자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 범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공격을 했거나, 그래서 조금 더 죽게 만들었거나 그랬다고 보는 것이 근데 그건 찍히지 않았나 봐요. 그냥 근처에 있는 것만 찍혔나 봐요. 그러면 근처에서 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찍혔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확실히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 거. 그럼 40초 동안 뭘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이 공격 행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이 30초 동안 뭘 했는지가 찍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략 얼어붙은 상태라고 하면은 공격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질식을 시킨다든가. 근데 질식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형태의 이 살아남을 수 없는 형태의 뭘 하든가, 아니면은
이 공간이 밝아지니까 거기서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을 지금 이 화면상으로 더 추적을 했어야 해서 이 범인의 중요한 동기라든가 이런 거를, 행위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옷가지를 어떻게 했냐. 옷가지라는 것은 떨어진 상태의 옷가지를 얘기하느냐?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옷가지를 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2, 3층에서의 그 옷가지를 챙겨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챙겨서 나올 때 이 범인이 물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놓고 나온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도 이 옷가지를 챙긴다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핸드폰은 챙겨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왜 이 상황에서 경찰은 강간치사로 왜 의뢰했는지, 그냥 이거를 중강간살인으로 하면은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걸, 근데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러니까 수사 결과 송치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검찰의 준강간살인으로의 기소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타당하고, 그 실제로는 그 창틀에 대한 포렌식은, 감정은 쥐들이 다 했으면서 그거를 강간치사로? 그럼 어떻게 떨어졌다는 거야? 그냥 이게 거기까지 가서 비틀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건데, 그럼 거기까지 갈 때의 발자국을 찾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그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냥 걸어갈 수가 없으니 벽에 기대거나 뭐 손을 이걸 그걸 못 찾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범인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럼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피해자의 몸에 이 벽에 뭐 문지른 거라도 이런 게, 그것도 못 찾았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범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던진 거. 자, 그러면은 피해자가 떨어진 어떤 과정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지 이 자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사실 그거는 봤을 때는 별로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나오는 얘기를 봐서. 그럼 그 수사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 거냐. 바보들이, 경찰 애들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자신들의 주 전공인 형사사건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은 지금 상태로 보면은 경찰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경찰은 그냥 되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것을 다른 증거를 찾아서 이정빈 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문받아서 강간살인으로 해서 유죄 받아내면은 경찰들 옷 벗고 나가야죠. 모텔을 그 경찰 수사합니까? 형사사건도 다 검찰 줘버려야죠. 참 이런 등신 같은 짓을. 그러면은 자, 인천에 있는 그 수사관들은 뭐 했느냐. 반대로 옷은 왜 버렸을까? 왜 딴 방향으로 버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보강 증거를 경찰이 좀 더 확실히 찾아서 논리적으로 보강을 하든가, 그냥 검찰에 송치했으니까 끝, 이러면 이제 책임이 없는 거죠, 경찰이. 전 이 건을 보고 좀 경찰 애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분명히
창틀하고 벽 여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자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분명히 경찰이 먼저 분석을 했을 텐데, 그리고 바닥에는 뭐 발자국이라든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성범죄가 시작됐는지에 대한 공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때, 왜냐면 찍은 게 있으니까 파악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도 했는데 블랙박스 못 찾은 거잖아요. 포렌식도 일부 실패한 거고. 아니 그러면 이정빈 교수 같은 사람을 경찰 단계에서 섭외를 해서 하지, 그럼 경찰 단계에서는 도대체 뭐 한 거냐. 한심해서, 너무 한심해 갖고, 사실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 얘기를 해줬어요. 떨어질 때, 스스로 떨어질 때의 회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창틀의 넓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정도로 무능한가? 좀 너무 답답한 마음이 그만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약간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창틀에 흔적이 없고 피해자의 어떤 신체적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간접 증거. 그러면은 이 발자국, 이동한 발자국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그 이동이 자의적인가? 이 발자국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건 핵심이죠. 거기까지 발자국이 있었다고 하면은, 스스로 그는 있었다고 하면은 검찰의 기소는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범인이 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이 됐는데 그건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떨어진 피해자를 사후시켜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역산을 하면은 이 살해 동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이 범인이 애초에 계획을 했느냐, 이 범인에 대한 심리평가는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재판 중에 여러 증거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 증거 같은 것도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제 이 사건에 대한 기사 리포트를 보고 사실 좀 많이 경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는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따 저녁 때 여러분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